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기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전필제의 학통과 도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럼 우선 전필제의 학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전기의 그 3대 학풍, 조선전기의 주자학에는 3개의 조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야은길제에 의해서 통합이 되었는데 강호, 김숙자, 전필제, 김종직이 계승하여서 후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 조선전기의 3대 학풍은 무엇일까요? 자, 보죠. 첫 번째로 북방주자학. 북방주자학은 해헌 안향이 1차적으로 수입한 주자학으로 여기서는 소학윤리 사상을 강조합니다. 북방주자학의 대표자는 허형이라고 하는데 그는 이제 원나라 북방주자학을 이끈 인물입니다. 그는 주자의 그 수양 철학이 담겨 있는 소학을 실천하기를 강조하는 그러한 학풍을 원나라에 유행시켰죠. 이러한 학풍이 우리나라에 수입이 된 것입니다. 소학은 조선 주자학에서 모두 중시했는데 국가의 관학에서와는 달리 제야의 사학에서 소학을 실천의 단계로 이끈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야은길제입니다. 그의 소학 실천 사상은 강호 김숙자와 전필제 김종직에 의해 전해졌죠. 후세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1차적으로 수입된 주자학은 소학을 중시하는 북방주자학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남방주자학 두 번째로 이것은 그 포은 정몽주가 2차적으로 수입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의리사상을 중시합니다. 이것은 중국의 남방 절강과 금화 지역의 주자학자들에게 유행한 반원사상, 즉 원나라를 오랑캐로 보고 항거하는 사상을 근거로 한 그 의리사상을 포은 정몽주가 맹초에 사신으로 가서 수입해 왔죠. 포은 정몽주가 이것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살아있는 의리학을 조선에 전수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나라에 2차적으로 수입된 남방주자학으로 여기서는 의리사상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로 관학파 주자학이 있습니다. 양촌, 근권 등이 이제 그 주류가 되죠. 이러한 그 조선에 참여하여 경세를 담당하는 그러한 주자학자들을 관학파 주자학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은 당연히 이제 경세 사상을 중시했던 것이죠. 그 조선 건국에 참여한 그 주자학자들은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양촌 근권이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양촌 그 근권은 조선이 성리학의 나라가 되도록 기초를 가지는데 크게 기여한 인물이죠. 지금까지는 그 고려의 신화가 조선의 신화가 된 것에 대해 의리적 입장에서만 양촌을 평하려 하였기 때문에 양촌의 그 진정한 전체적 모습을 이제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런 경학과 그 문장을 함께 중시하였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경세 신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국가를 경영해야 하는 그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들의 경세 사상은 마침내 그 세종조의 그 번성기를 맞게 한 그 추동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양촌, 근건 등의 관료 학자들의
그 주자학을 관학파 주자학이라 할 수 있고, 이들은 경세 사상을 중시했습니다. 이 세 종류의 그 학풍은 야은 길제에 의해 통합이 됩니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조선전기 학통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조선전기 학통 계보도를 한번 보죠. 여기에서는 소학윤리, 의리, 경세, 실용, 사상, 이것이 모두 혼합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자, 첫 번째로 소학의리, 여기서 소학의 경우는 1차적으로 원나라에서 수입된 그 주자학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고려말 그리고 조선 초의 주자학자들은 소학을 중시했습니다. 특히 야은길제의 경우에는 그 조정에서 소학을 과거의 수단으로 대하는 것과는 달리 주자 가래와 함께 생활 속에서 실천의 규범으로 삼았다는 점,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그 실천적 의미의 그 소학 공부는 말이죠, 강호 김숙자와 전필제 김종직에게로 전해진 것이죠. 그리고 의리의 경우 포은과 야은을 이어 전필제에게까지 이어졌지요. 전필제의 경우 충절과 그 불사이군의 의리에 대한 그 작품을 많이 남겼고, 그 자신 또한 불사이군의 그 대법을 범한 바 없이 출처에 임하였죠. 자, 이 부분은 김기의 전필제 김종직의 도학 다시 보기, 그 속에 있는 김종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실체 및 도학, 그 다음에 그 유튜브의 김기의 그 조이제문의 진실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경세실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조선의 그 관학파 주자학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근건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목은 이색에게 배운 양촌 근건, 그 다음에 양촌 근건에게 배운 야은 길제, 그 다음 야은 길제를 통해서 강호 김숙자, 전필제 김종직에게로 이어져 갔습니다. 경세 실용적 그러한 학풍은 이렇게 이와 같이 전개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이죠, 주자학이 이기론 또 의리명분론, 그러한 것 뿐인 줄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것은 그 조선 중기 이후 이론 유학자들이 이 부분만 탐구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렇게 된 것이지, 사실은 저러한 주제의 그 이론들은 말이죠, 주자학 전체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주자는 경세는 물론이고 과학, 문학, 예술 등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탐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조선 중기 이후의 그 한국의 주자학자들은 이기사단 그리고 의리 명분론만 강조한 나머지 그 주자를 경세 사상과는 무관한 비현실적이고 또 고리타분한 그런 인물로 전락을 시켜버렸습니다. 주자도 수기 이론뿐 아니라 시인의 문제도 포함해야 진정한 그 도학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도 경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주자는 말이죠, 세상을 떠나기 1년 전까지도 관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 주작의 그 경세 실용적 성향은 삼봉 정도전과 양촌 근건 등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양촌 근건의 경우 그의 학문을 부시에 전하였는데 그 대표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야은길제죠.
야은길제는 양촌 근권의 그 제자로 근권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권양촌이 이제 세상을 뜨자 심상 3년을 입었다는 데서 본다면 그 야은길제의 그 양촌 근권에 대한 그런 마음을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비록 말이죠, 정치적 길은 서로 달랐지만 양자는 사제 관계임이 확실하고, 그렇게 본다면 길야은은 권양촌의 경시의 실용 사상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길야은은 혼정몽조의 학통도 이었지만 양촌 근권의 학통도 이은 것이 되죠. 그 양촌의 경세 사상이 말이죠, 세종조의 성공적인 그 치세에 일조를 하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길제의 뒤를 이은 그 강호 김숙자나 전필제 김종직 역시 소학 실천과 의리를 중시하지만 또한 경세에도 관심을 기울였었죠. 그 이준록에 보면 강호와 전필제의 경세실용 사상을 쉽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율권이 어느 정도 확보된 지방직에 나갔을 때는 말이죠, 실용정신에 입각하여 잘 다스렸다는 그런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 중기부터 이른바 도학의 시대, 즉 도학 순정주의의 학풍이 유행하면서 경세 실용 사상은 그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버렸죠. 사실 그 도학은 수기와 몸을 닦고 또 세상을 다스려 편안하게 만드는 그 치인, 수기 치인을 겸해야, 그래야 진짜 도학인데, 조선 중기 이후부터는 이상하게도 치인의 부분, 경세 실용 사상은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버렸죠. 그리고 그 대신에 이기사칠론, 의리명분론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거기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이제 그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진정한 도학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일부의 학자들만 말이죠, 일부만 그렇게 했다면 그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다음 이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하나의 계보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포은정몽주에게서 죽계조용이 배웠고, 죽계조용에게서 별동윤상이 배웠고, 별동윤상에게 강호 김숙자가 주역을 배웠죠. 별동윤상은 당시에 주역의 대가로 알려져 있었죠. 그래 강호 김숙자가 또 별동윤상에게 가서 이제 주역을 배웠고, 그것을 또 전필제 김종직에게 또 전해주었죠. 이러한 계보도 존재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학문의 성향은 이제 전필제 김종직에 와서 종합되고 이제 숙성이 되었었죠. 숙성시킨 학문을 근거로 이제 많은 제자들을 가르쳐서 전필제는 이제 사림의 영수로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었죠. 그 다음 네 번째로 전필제의 후학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당대의 수재들이 전필제의 그 문화에 모여들었는데 그 수는 100여 명에 이릅니다. 그중 문과급제자가 42명, 그리고 여기서 13명이 장원급제를 하였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사림 세력들은 제도권 내에 점차 이제 진입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발언권을 얻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사화를 겪으면서 전필제의 제자들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자가 제자를 길러내고 또 그렇게 하여 조선 중기에 와서는 마침내 율곡학파, 우계학파, 퇴계학파, 화담학파, 남명학파, 조금 뒤시대의 여헌학파 등이
탄생하여서 조선 말기까지 학통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전필제의 학문은 수기와 의리뿐 아니라 경세 문장도 겸하였죠. 그렇지만 조선 중기 이후에는 수기와 의리 사상만 도학의 범주로 삼고 중요시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필제 도학의 이제 특성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 전필제는 이제 어떻게 성리학 공부를 했느냐? 뭐 경학 공부, 성리학 공부 다 토탈해서 말해보죠. 경학 공부는 이제 6세에 붙인 강호 김숙자로부터 경학과 역사, 그 다음에 공도, 활 쏘는 법,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상가치, 계산하는 법, 실제적인 거, 자, 이런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성리학 공부는 18세부터 부친의 권유로 성리학 공부를 시작했죠. 23세에는 성균관에 유학하여 주역을 읽고 성리의 근원을 탐구하자 동료들의 추종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연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문성향은, 전필제의 학문성향은 무엇이냐? 화학상달의 수양공부, 즉 수기죠. 의리학, 수학실천, 이것이 이제 수기학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요순정치를 이상으로 삼는 정치활동, 이건 치인이죠. 수기와 치인은 바로 이 도학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것은 성학지묘에 보면은 성현도통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가면 거기에는 복희로부터 쭉 공자로 해서 쭉 내려오면서 주자까지의 그 학문을 이제 도학이라 하는데 그 핵심은 뭐냐? 수기만 돼서 되는 게 아니고 치인, 수기치인입니다. 수기치인. 자, 이 치인이 뭡니까? 아까 이제 조선전기학풍으로 말하면 이것은 하나의 경세실용학이다. 뭐 전필제 때에는 수기와 치인, 이것이 엄연한 진정한 도학이죠. 이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후대로 내려오면서 수기 중심으로 그냥 흘러가는 그러한 성향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었죠. 자, 두 번째, 소학 공부에 대해서 알아보죠. 화학은 뭡니까? 이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아래에서 일상적인 일을 통하여서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 그런 공부죠. 그러니까 소학은 일상생활 예절이거든, 내용 자체가요.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일상생활 예절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세소응대, 물 뿌리고 마당 쓸고 응하고 대하고 그리고 효도하고 공경하고 충하고 믿음게 하는 이런 모든 이런 일상생활의 이제 윤리죠.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 일용함양 공부를 한다. 이제 이게 뭐냐면 물 뿌리고 마당 쓰는 저는 일이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소학의 사상에서는 물 뿌리고 마당 쓰는 그 일을 공평하게 실천할 때, 그럴 때 바로 지극한 도, 천리와 합의를 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냥 빗자루로 마당 쓸고 휙 던지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라. 빗자루질 하면 할 때마다 그 천리, 즉 도, 태극의 세계와 합의를 해가는 모습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학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뭐 애들 예절 교육 이런 책이 아니다는 거야. 지금 엄청나게 일반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자가 이제 소학을 편찬했죠. 자, 주자가 왜 저렇게 했냐? 고요함의 공부를 추구하면 주자가 이제 그 40대에 중화신설을 수립했는데 중화를 이루는 새로운 학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거경 공부에서 고요할 때 함양 공부, 고요히 있을 때 함양 공부. 이것은 고요함을 추구하니까 불교의 선과 좀 비슷한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우려해서 58세에 이제 그 말년이죠. 말년에 제자 유자진이라고 하는 그 학자와 함께 소학을 편집했어요. 왜?
일용함량, 정좌해서 내 마음을 기르는 그것보다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도를 실현해야 되겠다. 그게 유학적 전통에 맞다. 라는 그런 생각 하에 그 수학책을 인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학책은 수양서이죠. 윤리 실천을 통해서 심성을 수양하는 수양서이다 이거죠. 그냥 단순한 그냥 책이 아니에요. 자, 주자 의류를 보면은 소학은 본성을 함양하는 공부다라고 했죠. 물 뿌리고 마당 쓸고 그게 무슨 본성을 함양하는 거냐? 소학 속에 인간이 행해야 될 윤리 규칙을 정해 놨죠. 그것은 성인이 가르친 법이기 때문에 그 속에 천리가 도가 태극이 들어있다 이 말이지. 그것을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가운데 나는 내 본성을 함양해서 정화해서 이제 그 천인합의를 이룬다. 물론 이제 지금 시대에 와서 수학의 구체적인 내용은 또 조금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도 조금씩은 있어요. 그러나 이 소학책을 엮은 이유가 바로 뭐냐? 이걸 중시해야 된다 이거야. 일상생활 속에서 소학에 나와 있는 그 일상생활의 어떤 행동 규칙, 이것을 실천하는 가운데 도와 합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발상, 이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학의 그 일용함량 공부는 논어의 공부법을 개성했죠. 아니, 논어 잘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뭐 복잡한 이론을 베풀고 이기설을 말하고 사단 칠정론 말하고 그런 거 안 하죠. 안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사람이 진정으로 실제로 변화되어 가도록 하는 그러한 그 공부 방법이 논어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논어가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소학이 제2의 논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학문의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일상생활의 비근한 일을 공경스럽게 실천함으로써 하늘에 도달한다. 사실 이 어마어마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소학을 강조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고 그 가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전필제의 소학 공부는 말이죠. 이준록에 의하면 전필제 아버지 강호 김숙자의 여러 사상 또는 일대기 행적을 기록한 책이 이준록인데 여기에 의하면 이 강호 김숙자는 어떻게 했냐? 먼저 소학 과정에 들어가 애친 어버이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스승을 높이고 벗을 친하는 그 사이에 나아가 그 일상적인 예절이죠. 이 속에 나아가 근본을 우리 본성을 말이죠. 함양하게 한 다음 이걸 가장 중시한 거라. 그럼 수학 공부는 뭡니까? 이러한 일상생활의 예절을 통해서 예절을 실천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하긴 하지만 목적은 그에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해서 나의 심성이 저절로 정화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본원을 함양하는 거다 말이야. 그것이. 그래서 내 본성이 하늘에서 온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하늘과 합의를 한다. 이런 이야기거든. 응? 자, 그게 익숙해진 다음에 다른 책을 보게 했다 이 말이죠. 강호 선생이 이렇게 가르쳤어. 전필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을. 이것은 이러한 공부법은 길야언으로부터 또 전해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논어에서도 보면 그런 이야기 있죠. 논어에 보면 행유여력이었던 적이 학문이라 행하고 남는 힘이 있거든. 그를 배우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만큼 그 행위 그 자체를 중시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행위를 통해서 명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영혼, 내 의식이 성스럽게 변해간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러한 공부를 어릴 때부터 전필제는 했죠. 그래서 이러한 공부를 그 제자들에게도 한원당 김경필을 위시해서 모든 제자들, 전필제 학단에 있는 그 100여 명의 제자들은 모두 이러한 공부를 기반으로 깔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도학 공부를 바탕에 깔고 있으면서 뭐 정치를 하든 문장을 하든 뭐 기본 바탕이 이게 깔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 중용은 우리 신법에 있어서 가장 높은 세계를 설명하는 경전이에요. 자, 중용에서는 뭡니까? 아까 소학에서는 하학을 해서 중용을 통해서 상달로 간다. 전필제는 이 공부에 투철했죠. 그래서 홍기달이 혼연화기라 했거든. 혼연화기.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온통화기. 온통 조화로운 그런 기운이 있었다. 홍기다리가 전필제하고 친했고 동시대 인물이고 그러니까 전필제를 많이 본 인물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우리 한국 유학사 하는 분들이나 뭐 한국 뭐 문학사 특히 전필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필제 문학 작품을 보면은 남긴 글에 보면 중용의 연비의학이 수십 번 나옵니다. 그건 시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연비의학이 뭐냐? 솔개는 날아서 하늘에 이르고 고개는 연못에 펄쭉펄쭉 뛰니. 자, 이것은 도가 즉 태극의 리치가 상하에 나타남을 말하는 것이다. 연비의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전필제의 시문 작품이 엄청 많아요. 그걸 놓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학하는 분들은 철학적인 그런 시각이 없으니까 그냥 다 넘겨버리고 또 철학하는 분들은 또 이런 시문이나 이런 걸 읽는 데에 등한히 하니까 그걸 놓쳐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걸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중용에는 연비의학을 말했는데 중용의 그 연비의학은 도체, 즉 네가 하늘과 땅에 나타남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체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정신이 늘 들어있는 거라. 그러니까 문학 작품 속에서도 그게 쏙쏙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중용의 그 도체를 체득하는 방법으로는 자명성이라 밝아짐으로부터, 즉 공부를 해야 밝아짐으로부터 하늘의 참된 그 점성의 세계에 도달하게 된다. 그 아래로서 닦아서 공부해서 위로 쫙 올라서 성의 경지. 성의 경지는 천도입니다. 천도. 자, 그러니까 아래에 배워서 하늘에 도달한다. 이러한 공부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한 대표적인 작품을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여기도 연비의학이 나오죠. 연비의학. 연비의학 생기 충만한 곳. 자사가 일찍이 나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었네. 중용의 저자를 자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용의 저자 자사가 일찍이 나에게 그 길을 가르쳐 줬다 하잖아요. 무슨 길? 연비의학. 그 천리 생기가 충만한 곳. 거기에 도달해야 된다고 하는 그 방법과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 그것을 가르쳐 줬다 이 말이죠. 이러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 전에 말했던 요시는 정장의사 독서 제공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자, 또 그리고 관의대부라고 하는 또 젊을 때 작품이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자, 굽을 통한 가지 부여잡고 크게 한숨 지으니 물고기들 모두 편안함을 느끼도다. 이건 이제 연비의학 할 때 그 고기가 물에서 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솔기에 나는 것과 나란히 비유취했으니 그러니까 연비. 그러니까 의학 연비를 지금 시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있으니 그 누가 이 지극한 이 이치에 의욕을 가지랴. 이것은 태극이 눈앞에 드러남이니 맹세코 가슴에 새겨서 버리지 말아야지. 이 도를 체득, 천도를 태극의 리를 체득하려고 하는 그 열망을 강력히 담고 있는 것이지. 이게 학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격이 완전 초탈로 올라가는 것이죠. 마음은 초나라 올나라처럼 멀지 않으니 천지만물의 모든 마음은 초나라 올나라처럼 그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공부를 잘하면 우주 천지 만물이 하나의 도 속에서 일체를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함께 명성한 명으로 말미암아서 객물치지하고 학문 닦고 해서 밝혀짐으로 이 심체가 밝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성의 세계에 도달하는, 즉 하늘의 세계에 도달하는 그 군자로 돌아가기를 원하네. 이러한 학문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그런 그 공부가 아니라니까요. 전필제 학문이.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부분을 다 놓치고 있는 거라. 그냥 뭐 넘어가 버려. 자, 그 다음에 전필제에서 또 중요한 게 애를 통한 수신. 자, 야은, 강호, 전필제는 가래를 주자 가래를 중시했죠. 이것으로 성리학적 의례를 확장했는데 당시에는 이게 불교식 그 의례가 대세를 이루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쪽 야은, 강호, 전필제 이쪽 계통에서는 그 당시의 풍습과 달리 주자 가래에 의거해서 의례를 실천한단 말이에요. 간원상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구자적인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준록에 보면 선공제의라고 하는 그 제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선공, 즉 강호가 제례를 어떻게 진행하였는가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전필제가 이준록에 다 담고 있어요. 자, 이러한 그 강호가 가래를 바탕으로 사당을 설치하고 제례를 시행한 내용을 전필제가 이준록에서 서술했거든요. 자, 이것이 하나의 모델이 되어서 이후 해제 이은적의 봉선자비, 율곡이이의 제2초, 서해 유성룡의 상내고정, 한강정고의 오선생 애설분류 등등의 애학이 이후로 쑥 출현하게 되죠. 자, 그리고 또한 이제 주례의 실천, 그러니까 유교의 예제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주례를 실제로 영남관찰사 윤효손에게 간행을 하도록 권하고 발문을 직접 지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주의해야 될 것은 주례 속에 향사례, 향음례, 양노례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풍속을 정화시키고 또한 동시에 유교적 성리학적 사회를 만드는 하나의 행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전필제가 이것을 지방관 할 때 가는 곳마다 이 행사를 실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조정에 가서도 향사라 향음례의 중요성을 여러 번 이제 이야기하고 또 나중에는 그것을 주관하는 유향소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여러 번 상소해서 그래서 결국 복원시켰죠. 자, 다섯 번째 이제 절의사상. 그 전필제의 절의사상은 말하자면 저기 포은정몽주 야은길제로부터 이제 내려온 것이죠. 절의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불사이군, 이것을 두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절의의 표대가 되어 있죠. 또는 요 말을 조금 바꾸면 불사이국이라, 두 나라를 섬기지 않는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임금을 섬기지 않고 두 나라를 섬기지 않는다. 이게 하나의 이제 절의 사상의 어떤 대표적 문구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전필제는 절의 사상을 고취하는 문학 작품을 많이 남겼죠. 조이제문, 또 화도연맹술주, 고풍이수, 독사이수, 홍련 등 이런 작품 속에서 군신윤리 또는 절의 정신 그런 것들을 표현했었어요. 전필제는 늘 그 절의 사상, 불사이군의 이러한 절의를 지키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 내용을 실제로 보면 전필제는 자신의 임금에 대한 충절의식을 고연했습니다. 자, 예문을 보면 율곡의 석담일기에 보면 말이죠. 그 성종 때, 성종이 세조의 손자이죠. 그래서 김종직이 말하여 가로되 성산문은 충신입니다. 이렇게 말해버렸단 말이야. 성산문은 자기 임금에게 충성을 다했죠. 그런 거 충신이지. 자기 임금에게 문종, 단종에게 거기서 뱃을 했으니까 자기 임금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충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종 임금이 변색을 했어요. 종직이 서서히 가로되 만약에 변고가 또 그러한 변고가 있는즉 신은 마땅히 성산문이 되겠습니다. 하니까 이건 이제
그 전필제의 소신이지, 평소. 나는 내 임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성산문처럼. 그럼 저 당시에 성산문을 충신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어렵죠. 불가능하죠. 한맹회 등등 뭐 이런 사람들이 쉽게 살아있고, 한맹회는 성종의 장인 아닙니까? 근데 성산문을 충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전필제는 자기 소신을 그냥 이야기했습니다. 성산문은 충신이고 나도 성산문이 될 거다 라고 하니 성종 임금이 낯빛을 다시 정상으로 보통 때처럼 되돌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성산문을 충신이라 하고 자신도 성산문이 되겠다고 했으며, 또한 충절의식을 고취시키는 문학 작품을 많이 남겼다는 데서 본다면 전필제는 포은 야언의 의리 사상을 잘 개성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자, 끝으로 전필제 도학의 현대적 의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문이 진정으로 가치가 있으려면 그 시간, 즉 과거, 현재, 미래 이러한 시간적 한계를 이제 초월해야 되겠죠. 즉 언제나 가치가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학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전필제는 어떠한가? 자, 전필제는 도덕, 문의, 정치를 모두 중시하면서 수기는 자기 수양하는 것이죠. 치인은 벼슬에 나가서 백성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에 힘을 기울여 진정한 도학을 실현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도학을 수기, 즉 자기 수양, 그리고 자기 수양에 대한 그 이론에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순전한 도학이다. 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진정한 도학이 아닙니다. 진정한 도학은 수기와 치인을 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흔히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치인의 능력은 조금 부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전필제의 경우 그의 그 치인의 능력은 지방관으로 있으면서 잘 보여주었습니다. 함양 군수나 선산 부사 등의 그 지방직, 여기서는 이제 그 중앙직과는 달리 어느 정도 자율권이 허용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되는 것이죠. 전필제의 경우 지방직에 근무하면서 지방 그 고을 백성들로부터 많은 이제 존경을 받았었죠. 그 이유는 백성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그러한 정책을 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치인의 능력에 대한 검증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전필제의 도학은 도덕문해, 이것은 이제 수기에 해당된다 말이죠. 경세복지, 자, 이것은 세상을 잘 다스려서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거. 자, 경세복지는 치인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도덕문해와 경세복지가 겸비된 이상사회를 구현함을 이제 전필제 도학의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필제의 학문 세계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도학은 물론 도학, 그 다음에 문학, 음악, 활쏘기, 글씨, 다도 등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전필제의 학문 세계에 내재해 있습니다. 특히 다도의 경우 전필제와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함양의 관영차밭을 조성한 일입니다.
왜 관영 차밭을 전필제가 조성했냐 하면 함양 땅에는 그 차가 나지 않았어요. 본래 국가에서 함양은 그 차를 곡물로 이제 바치라고 했었죠. 그런데 나지도 않는 차를 곡물로 바치자니 하는 수 없이 이웃골에 가서 비싼 값을 주고 차를 사서 이제 그것을 곡물로 바치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많은 고초를 겪고 있었죠. 그래 전필제가 이제 함양 군수로 가서 이 상황을 목도하고 이거 그냥 둘 수가 없다 하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렇게 해서 옛날 문헌 자료를 뒤져보고 또 촌로들에게 물어서 함양관 내에 있는 엄천사 그 인근에 그 옛날 차나무 그 몇 그루를 찾아서 거기서 종자를 채집했어요. 그래서 그 종자를 관에서 이제 매입해서 조성한 그 밭에다가 심었더니 4, 5년 뒤에 차가 아주 이제 잘 자라고 이제 잎도 열리고 그래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함양 이제 백성들이 그것을 채집해서 조정해 곡물로 바치니 함양 백성들의 수고로움이 훨씬 가벼워져 버렸죠. 그래서 백성들이 모두 이제 전필제에 대해서 이제 환호성을 보냈었죠. 이것은 그 전필제의 그 애민 사상의 발로이며 또한 그 전필제와 차와의 관계를 엿보게 하는 한 장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전필제는 그 자신이 차를 좋아하여 차에 대한 시도 많이 남겼으며 또 그 대자들 중에는 차를 좋아하는 그런 차 매니아가 많이 있었어요. 특히 한제 이목은 다부라고 하는 글을 지어서 그 한국 그 다도 사상의 그 위상을 드높였죠. 이처럼 그 전필제의 학문 세계는 이제 아주 풍요하고 넓은데, 이것은 공자가 시서애악을 통하여 성정을 도야하고 풍속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개성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필제는 결코 경직된 사고로 도덕만 강조하는 그런 고리타분한 학자가 아니라 예술적, 문화적 안목을 가진 인물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특히 문화예술 분야의 가치가 높아진 현대사회에서는요, 전필제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선양하는 것은 현대사회를 풍요하게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